여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는 김건희 이 방송이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별것이 없는 진짜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태산명동 서일필로 주새끼 한 마리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거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게 무속이니? 마땅하니 없었는데 무속이니? 마침 세계일보가 예. 이와 관련한 기사를 맞습니다. 딱 어제 아침에 이제 무속인 건진법사. 이 건진법사라는 그 사람도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있었죠? 무슨 멘토? 천공 스님. 천공 스님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 이야기를 했죠. 나도 웬만한 무속인 뺨칠 정도로 점을 잘 본다. 그런데 이분은 박사학위 이 주제가 원래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도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또 방송에서도 예. 그 줄리 의혹 그 부분을 해명하면서 네.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시끄럽고 그런데 잘 안 가고 맞습니다. 시간 있으면 조용히 책 읽고 예. 또 도사분들과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라는 게 결국은 뭐 이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잖아요. 결국 도를 깨우치는 건데 그 종교가 각기 옷을 달리 입을 뿐이지 지향하는 바는 이제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한국인들의 무속인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건진법사가 이 양반이 이제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 명함으로 활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로에서 고문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 윤석열 후보가 무슨 건진법사를 알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이 김건희 씨가 소개를 해서 건진법사를 알게 됐을 것이고 그 건진법사가 지금 그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무슨 메시지 일정 인사까지를 관여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은 민주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역술인협회 협회장이 직능본부 안에 이제 종교단체가 있거든요. 종교본부가 있죠. 예,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역술인협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듯이 이 역술인 뭐 이런 분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명함이라는 거는요. 선거 때마다 역술인들이 설치입니다. 예, 선대본의 명함이라는 거는 수만 장이에요. 그냥 찍어내고 요즘은 인쇄도 안 하고. 첩보가 한 3만 장 나갑니다. 모바일로 다 해가지고 누가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명함은 아무도 의미가 없는데 제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뭔가 하면은 아니 건진법사가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는 거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인사도 그 후속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정해졌더라도 막판에 건진법사가 오케이가 떨어져야 이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저 면접 볼 때 무슨 관상쟁이를 옆에다 두었다 그렇게 아주 회자됐잖아요. 근데 메시지하고 일정이 선거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아니 솔직히 속세를 떠난 건진법사 같은 사람이 메시지 몇 자를 알겠습니까? 일정 일자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철저하게 비서실 소관입니다. 옛날에 김종인이 이끄는 종합상황본부하고 비서실이 사실은 메시지 일정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종합상황본부가 깨진 거고 같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양쪽이 다 물러났고 그래서 수면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비서실 중심으로 메시지 일정 인사는 철저하게 여기서 다 주도를 하는데 무슨 건진법사가 이것까지 참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라 이야기죠. 저희들도 이제 대선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 대선 선대본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참 이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문이다 뭐 맞습니다. 무슨 자문이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따라다니라고도 안 했는데 후보 뒤에 그냥 바짝 붙어갖고 따라다니면서 또 그냥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늘 있게 되더라고. 저는 저 선대위의 주변부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번에 이 정책 공약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총괄을 했는데요. 저는 선대위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보내면 돼. 그리고 후보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대본에 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니면서 명함 뿌리고 어깨 두들기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계일보에서 그 아니라고 하니까 후속적으로 내놓은 게 지난 1일에 윤석열 후보가 이 네트워크 본부 그 여의도 대합빌딩 9층에 있는데 거기 이제 1일 날 격려회로 갔는데 열심히들 이른다고 직원들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모 씨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등을 두드리고 뭐 사람들 불러서 소개를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야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자기 처남도 윤석열 후보 어디 가면은 수행한다고 따라다니고 바로 뒤에 그 딸도 뭐 윤석열 후보의 SNS라든가 사진 촬영 딸이 아마 예대 출신으로 스튜디오까지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공식 라인 말고 비공식 라인은 뭐 그냥 각자 도생으로 다 이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들러붙고 또 이분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그 정도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은 왜 그 무대에서 윤 후보하고 아는 체 하면서 어깨 두들기면서 그렇게 가장된 제스처를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후보를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자기를 이제 과시하려고 오버하는 거죠. 이건 오버한 거예요. 또 윤 후보도 그런 때 인사하러 갔는데 반갑게 뭐 알든 모르든 인사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좋게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냥 대중 앞에서 후보는 무장해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러가지고 오버해서 나오면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걸 가지고 세계일보에서 그 이상한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일파만파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윤 후보도 뭐 한두 차례 만난 적은 있고 스님으로 알고 있다. 그 법사 아니냐. 우리 캠프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인사한 적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네트워크 본부 해산했습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해산을 해버렸대요. 아예 네트워크 본부가 되게 원래 처음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있었던 되게 중요한 조직인데 이거를 해산을 했을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처방을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정말 잘한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 이거 이제 싹 씻었는데 여기에 맞습니다. 또 무속 리스크가 나타나면은 이게 또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화를 잘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500년 동안 유교가 사실은 이제 정신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 무속인 하면은 불촉 천민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민비가 조선 정부의 재정의 20%를 점치는 사람한테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민비 때문에 조선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런 데 대한 그런 징크스도 있고 또 뭐 요 해방 이후 역사에서도 또 무속인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되게 네거티브해요. 그걸 또 이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진짜 이거 가지고 한번 한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다른 형태의 공작을 지금 꾸미고 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민주당 쪽 사람들 참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민속 신앙이랄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어느 정도는 박혀 있거든요. 나이 든 사람 박혀 있습니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성 중에도 과거에 뭐 DJ도 그렇고 이해창 전 총재도 다 아버지 묘소로 옮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장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 듣고 했습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무슨 도사라는 분들, 법사라는 분들 얘기 듣고 그렇게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뭐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좀 대권에 꿈꾼 사람들을 치고 이 자신의 조상 묘 옮기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김 교수님도 정치 쪽에 좀 관심을 늘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정치인치고 이른바 이 점쟁이랄까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 법사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안 맺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많이 대부분의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무속 신앙하고 이렇게 연결을 맺어가지고 정치인들이라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치인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 번씩은 더 의존적이 되기도 하고 예.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주체가 되면 상관은 없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경선 과정에서 예. 윤석열 후보는 그 왕차 논란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또 중간에 뭐 천공 스님도, 천공 스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무슨 학문침 뭐 예. 도사라든가 예. 그런 분도 있었고, 또 미래예측 연구소장 예. 뭐 이런 분하고 뭐 식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무속 논란을 빚었는데 예. 윤석열 후보 자체는 예. 그런 쪽은 별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요 카톨릭 신자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카톨릭 신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건희 씨가 좀 그런 쪽에 예. 뭐 박사학위 논문도 그렇죠. 그런 거 꼭 유관된 예, 본인이 그런 그 전공을 논문 했으니까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저 본인 말대로 본인이 내가 웬만한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한 거는 본인이 이제 학문으로서 예. 욕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아까도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네. 민주당 선대본 종교본부에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역시린 협회장이 이미 그 맞습니다. 17명 중에 임명장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도 지금 보도 온 것에 따르면은 점을 자주 봤다. 뭐 이런 것이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장남 이모 씨인가요? 예,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네. 엄마가 점 좋아한다고. 거기 무슨 그 포카 좋아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맞습니다. 상습도 박염도 곤욕을 치렀는데 아들이 거기에, 정인이에요. 포카 관련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모양이죠. 네. 누가 우리 엄마가 점 봤다니까 우리 엄마도 거기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간상을 한번 보세요. 그 계룡산에 도사 닮지 않았습니까? 계룡산에 가면 도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도 요새 지지율에서 재역전이 되고 그래서 조금 달았는지 예. 이 점수를 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를 은근히 좀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은근히 공격의 날을 걸렸어요. 세웠는데요. 맞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국정을 이렇게 심심해서 점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결정하면 안 된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점잖게 했지만 아주 뭐 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쟁 상황 났을 때도 점쟁이한테 물어갖고 해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또 정성호, 추미애 이 점 가지고 그냥 칵 물고 넘어지네요. 이 사람들이 총출동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정말 그 핵폭탄을 기대했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라도 이 잡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으로 민주당 핵심들이 전부 총출동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제2의 최순실이다. 최순실이가 다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면서. 아니 그런데 최순실하고 박근혜 관계는 타인이잖아요. 타이라고 부부관계. 여기는 부부관계잖아요.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합니까? 아니 부부관계에서는 네. 물론 뭐 선대위라든가 뭐 캠프 운영에 직접적으로 부인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예. 부부 관계에서는 뭔가 좀 조언도 해주고 그럼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가족인데. 예, 가족인데요. 예. 혼자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집에서 있을게 그렇게 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반은 공인이고 대통령이 되면은 영부인은 공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부하고 부부 관계하고 어떻게 저 타인하고 관계를 똑같이 동일시 해가지고 최순실처럼 돼간다 이렇게 그 망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처음 한 사람이고, 뭐, 물론 뭐,
김건희 씨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지만 예. 서로 안타까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을 못 찾아갖고 그럼 뭐 내가 이런 사람 아는데 어때 하고 이렇게 예. 부부관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정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캠프가 그냥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조금 엉망이던데 그 뭐 좀 정리 정돈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는 최순실하고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직격탄을 맞은 게 예. 김건희 녹취록 이 정부와 관련해서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역풍을 맞았던 게 여론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오로지 희망 하나가 청년들이었는데 2030이 이거 하나로 맹폭을 하면서 홍준표가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그냥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1세기 지금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전쟁 같은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홍 의원 주장이 거의 맥락이 같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썩 연져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충격이다 하니까 2030까지도 들어흘고 일어난 거죠. 홍준표 대표 생각이 예. 좀 진보층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새겨들으면 정치 구단으로서 뼈아프면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촌철살인하는 발언들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이제 민주당 선수들 발언하고 비슷해가지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촌철살인을 잘 하시는데 예.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후보라든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이쪽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촌철살인을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런 것은 조용히 얼마든지 1대1로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불만이 뭔가 하면 저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촌철살인을 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선배로서 예. 후보하고 열려 있잖아요, 연로가. 그럼요. 그러면 직접 했어. 너 이렇게 아주 코치하면 될 거를 꼭 그 많이 보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하니까 좀 이중대 대장 소리도 듣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촌철살인을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홍준표다. 예. 또 그런 역할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기대하고 않습니까?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도 요새 조금 전 의원 쫄았는지 그냥 요새 말이 없어요. 예, 여러 많이 사람이 없대요. 막 죽다 보니까 예, 예. 무슨 벌써 4명 죽었잖아요. 시사저널의 기자. 기자 이재명 뭐 특정 관련 기사를 많이 썼던 기자인데 뭐 그분은 뭐 신병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잇따라 죽으니까 신명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정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윤희숙 의원도 조용한데 이런 때 홍준표 의원이 탁 저격수로 나서면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천군만마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쪽에다만 총을 쏘아 대니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 나라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밑바탕에는 그런 민속 신앙이랄까 이런 무속과 관련된 것들이 정신세계의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속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좀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 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특히 김건희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이제 저 박사 논문도 그쪽이고 하다 보니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보통 사람들 정서를 잃고 특히 이 부분을 언급을 할 때는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 예. 뭐 그와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더 좀 우리 김 교수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쭉 아파트에 유폐되다시피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C 그 보도를 계기로 해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제 조만간 어차피 대선전이 이제 2월 들어가면 본격화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일종의 뭐 좀 유폐랄까?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등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주변에서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지금 있고. 주변의 핵심 측근들이 예.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카리스마 짱에 예. 그냥 지지율 상승의 기폭제가 되니까 주변에서 그냥 우리 그 김건희 여사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등판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 왜냐하면요, 김건희는 실제로 12월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 기본적인 메시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불 간섭 내주에 충실하겠다라는 거를 국민 앞에 한번 언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인이 억울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아이러니지만 예. 역설적이지만 어쨌건 해소가 됐잖아요. 해소가 그러면은 됐죠. 솔직히 할 말도 없어요, 이제.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김건희 이 여사는 등판보다는 그냥 오렐리, 그러니까 음성보다는 비주얼리, 그냥 낮은 자세로 그냥 봉사하는 모습 그런 정도만 보여주지 후보 부인으로서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민주당이 선동의 명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체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MBC 방송은 우리의 압승으로 보지만 예. 이 안에도 제가 볼 때는 그 내관들이 많다고 봐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역순위 관련 부분을 비롯해서 주어가 아이다. 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이잖아요. 이런 것들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요 되게 많아요. 학대 재생산이. 그런데 민주당이 매체 다 가지고 있고 선전선동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 반복 효과에 중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나파 이거를 처음 들을 때는 아니야 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나쁜가 보다. 그리고 김건희 최순실이야. 제2의 네, 최순실이야. 그렇죠. 저 무속이야. 물고 무속이 간다니까요. 점령해. 네. 누가 뭐 청와대에도 이제 무속실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까지 여당에서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지 무대에 않습니까? 안 나오는 게 차라리 그런 꼬투리 학대를 최소화하는 방책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는 잘 아시지만은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지 김건희가 등판해서 선거운동의 90%를 해줘도 선거 성패에는 전혀 미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YS 손명순 식으로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가면 돼요. 제발 그래서 주변에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조금 지금 우리가 대박을 쳤다. 김건희 카리스마 짱이다 해가지고 절대 흥분하지 말고 초심 유지하면서 김건희 등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쨌든 우리 김정기 교수님은 김건희 씨는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제일 낫다. 꼭 뭐 나와야 할 일이 있다 하면은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모습 정도 보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군요. 예.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저 민주당 여권 쪽에서 그거 봐라. 이 대통령의 후보 부인은 넘어서 이제 만약 집권을 한다면은 대통령 후보로 부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선 전에 얼굴조차 비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뭐 언론 용어로 영부인을 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자꾸 비난을 그런데요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정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서울의 소리와 MBC가 정폭 가능한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와라 외쳐도 그들이 쳐놓은 덫에 절대 걸려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가 판단을 잘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맡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